다음 정규분포 요놈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때 표준 정규분포를 z라고 할 때, 그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래. 기억부터 가보면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해달라는 건, 그지?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라고 써야 돼? 원래 분산에다가 n으로 나눠줘도 되죠? 근데 원래 분산은 얼마야? 4니까 n분의 4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그지? 기억은 맞다. 니는 x바는 얘가 지금 x가 지금 정규분포 10,2의 제곱을 따르는데 x바도 어차피 결국 평균은 뭘 따르냐면 10, 그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2의 제곱 요걸 따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어차피 평균이 10이라고. 지금 얘가 어떻게 생기든 얘가 x바면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요 가운데가 10 아니겠냐? 그럼 10보다 a 작은 부분 10-a 뭐 a가 음수여도 상관없어. 여기 10 플러스 a 당연히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확률은 같겠죠. 그죠? 다음 x바가 a보다 큰 부분과 x바가 b보다 작은 x바가 아니네 z가 b보다 작은 부분이 같다라는 건 얘네들이 요게 성립하냐. 자 이거 가보자. 일단 p x바가 a보다 큰 부분은 우리가 얘를 z로 바꾸면 p에 요거랑 똑같은 말이 z로 바꾸면서 얘를 표준화해주면 되겠지. 표준화하면 a에서 평균 빼고 그걸 뭘로 나눠? 표준편차로 나눠. 요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인 거지. 근데 얘는 크거나 같은 부분이고 요거랑 p z가 b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같대. 그지?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얘는 지금 표준화돼 있어. 요게 z인데 얘가 지금 0이겠지. 표준화했으니까. 그지? 요 값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 값보다 큰 부분이나 요 값보다 작은 부분이 같다라는 거. 얘가 예를 들어 이쪽에 있다고 해봐. 좀 복잡하긴 한데 통분해볼게. 2분의 유리와 번분수 풀어볼게. a-10의 루트 n 요거보다 큰 부분 여기는 얘랑 같은 높이 선상에 있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b가 있어야지. 그래야 b보다 작은 부분 여기랑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쉽게 말하면 얘랑은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 부호만 다른 관계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거지. 2분의 a-10 곱하기 루트 n은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된다. 맞지? 이런 느낌이다. 맞지? 그래서 정리해볼게. 2 넘기면 a-10의 루트 n은 마이너스 2b인 거고요. 그지? 양쪽에다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다. a-10은 루트 n분의 마이너스 2b라고 쓸 수 있고 얘 넘기고 10 넘기면 a 플러스 루트 n분의 2b는 얼마야? 10 나오네. 얘도 맞네. 그지? 얘도 맞다. 그래서 다 맞다라고 해주면 된다. 다음. 어느 지역의 신생아의 출생 시 몸무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x 봐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자, x가 3.4보다 큰 부분을 구했더니 걔가 확률이 절반 나왔대. 그럼 당연히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그치? 평균이 3.4라는 거지. 그래서 m값은 3.4. 그 다음에 이번에는 x가 3.9보다 작은 부분과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을 더했더니 걔가 1 나왔대. 그치? 얘는 작은 부분, 얘도 작은 부분인 거네. 둘 다 작은 부분인데 그 값을 더했더니 1이 나왔다. 이런 소리네. 맞지? 그럼 얘도 지금 표준화 한번 해볼게. p에 x가 3.9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얘 표준화하면 p에 z로 바뀔 수 있고 얘에서 평균 3.4 빼면 0.5인가? 0.5분의 표준 편차 얼마인지 모르지? 시그마 요렇게 될 거다. 그거랑 두 번째 p에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을 더했더니 걔가 1 나왔대.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림을 좀 보면 얘가 지금 0 표준화했으니까 이게 0인데 자, 얘는 확실하게 알잖아.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야, 그럼 얘도 뭐 작은 부분의 확률이 작은 부분이거든? 그 확률을 더한 게 1 나오려면 이 면적만큼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 있을 거냐면 얘가 또 여기 대칭되는 요 지점에 있겠네. 요 지점에. 그치? 얘가 요거보다 작은 부분. 여기가 지금 시그마분의 0.5 요렇게 되는 부분보다 작은 부분에야 이 모양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네. 1. 그럼 시그마 넘기면 결국 시그마는 얼마야? 0.5니까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이제 x에 대한 걸 구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x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추출한 25명의 출생 시 몸무게의 표본 평균은 x바. 그럼 x바는 뭐를 따르냐면 정기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은 3.4를 따라갈 거고요. 표준 편차는 2분의 1인데 25명 추출한 다음에 그럼 얼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할 거니까 얼마야? 5 하니까 10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3.55보다 큰 부분. 자, 그럼 얘 일단 P의 x바가 3.55보다 큰 부분을 구해달래. 맞지? 그럼 얘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P가 Z로 바뀔 거고 얘에서 평균 빼면 얼마? 0.15분의 10분의 1이 얼마냐면 0.1인 거 알지? 0.1? 0.1 이렇게 된다. 얘 약분하면 얼마야? 1.5인가 1.5? 1.5보다 큰 부분. 그럼 Z가 1.5보다 큰 부분이라는 거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5면 이쪽 부분을 구해달라는 건데 1.5까지의 확률이 얼마야? 요거네 0.433이라고. 그럼 이쪽 부분은 얼마라고 써야 돼? 0.0668인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다음 보면 A 고등학교의 2학년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은 각각 정규분포, 남학생은 뭐 x라고 해볼까? 그럼 그 x는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 71,12의 제곱 요걸 따른대. 여학생은 y라고 해보자. y는 뭘 따르냐면 정규분포 걔는 61,8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때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에서 관광용 곤돌라를 탑승하려고 하는데 그때 몸무게의 합이 260 이하가 돼야 된대. 맞지? 근데 남학생 몇 명? 4명. 여학생도 몇 명? 4명씩 태워가지고 그 합이 260 이하여야지 탈 수 있나 봐. 그래서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탈 거니까 각각 개별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때 둘 다 탑승할 확률 구해달래. 남학생도 탑승하고 여학생도 모두 탑승해야 돼. 근데 따로따로 타는 거야. 남학생부터 가보자. 남학생을 내가 결국 4명을 추출하겠다라는 거잖아. 표본의 크기를 4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 추출해서 근데 잘 들어야 돼. 그 표본의 크기가 4인데 그 추출해서 추출의 평균, 표본 평균이 이거보다 작아야 된다가 아니야. 합이, 몸무게의 합이 저거보다 작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거지. 남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x1, x2, x3, x4를 구해서 이거의 합이 얼마보다 작아야 돼? 260보다 작을 때의 확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 4로 나누면 이게 바로 표본 평균 아니야? 그지? 이게 표본들 다 내가 추출한 표본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눈 거. 얘도 4로 나눠야지. 난 결국 뭘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P에 얘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X 바로 바뀔 거고 그게 뭐보다 작을 때 4로 나누면 도와줘봐. 얼마? 4, 65. 요거를 찾아야 된다. 요거 맞지? 요거.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 X 바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요거 X가 요거면 X 바는 뭘 따르는지 한번 가보자. X 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71 똑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요건데 임의로 4개 추출할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내가 요 놈을 이제 바꿔보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요 확률은 Z로 표준화 해버리면 65에서 7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의 확률 요거 구해달라는 거네.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거야. 얘는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여기 부분을 구해달라는 거다. 이렇게. 그지? 그럼 지금 1일 때까지 합이 이제 확률이 0.34니까 여기 부분의 확률 얼마가 돼야 돼? 0.16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네. 두 번째 여학생 갑시다. 여학생.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몇 개 추출할 거냐면 4개 추출할 거야. 그지? 4개 추출할 거고요.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그 합이 260 이하여야 되니까 똑같죠? 얘는 이거지.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플러스 y4를 걔 합이 260보단 작아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면 4명으로 나누라고. 여기도 4명으로 나누라고. 그치? 얘도 똑같아. 식인 거겠지? P y 바가 뭐보다 65보다 작을 때 확률 이걸 구해달라는 거네. 맞지? 얘도 표준화 해볼 건데 그 전에 y 바에 대한 정규분포 좀 확인하고 하자. 이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냐? 평균은 일단 60일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요거 표준화해주면 어떻게 돼요? P. Z가 어때야 돼? 65에서 60을 빼면 4야? 나누면 얼마? 1보다 작을 때 확률 구해달라는 거네. 얘는 오히려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요거보다 작을 때 확률 구해달라는 거네. 근데 여기 부분이 얼마야? 0.34였지 아까? 그치? 그럼 여자애들이 탈 확률은 얼마인 거냐면 0.34 플러스 0.5니까 0.8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남자애들이 탈 확률은 얼마냐면 0.16, 여자애들이 탈 확률은 얼마냐면 0.84가 돼서 요걸 곱한 게 답이 되겠지. 그러면 1의 자리가 4로 끝나야 되니까 답은 3번인가 봐.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다음 보면 어느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의 연간 주행 거리는 모평균이 M이고 정기분포를 따른대. 이 나라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16대를 이미 추출한대. 그때 구한 표준 평균이 X바라고 할 거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95%를 추정한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요거래. 그럼 95%일 때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잖아. 표준화 했을 때 여기에 이제 95%, 얘가 95%라는 건 대칭이니까 이쪽이 0.475라는 거야. 95%의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단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써주진 않았지만 요거 신뢰 상수가 이거라는 걸 알려준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저 신뢰 구간, 저 X-C는 X바-C는 신뢰 상수 얼마? 1.96 곱하기 내가 몇 개 추출했어? 16개. 루트 n분의 4분의 시그마 나도 몰라. 요거보다 크고 뭐보다 작냐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아내는 게 뭐냐면 C값은 얼마냐? C값은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다 요것만 알아낸 거지. 그럼 요거 4로 좀 약분하면 0.49 곱하기 시그마라는 것만 알아낸 거야. 시그마가 얼마인지는 나도 몰라. 이거 알 수 없더라고. 그럼 위에서 가볼게. 그때 이 작년에 운행된 택시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선택할 때 이게 좀 의미를 생각을 해봐. 자, 원래는 이제 여러 대에서 작년에 운행된 택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16대를 추출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게 이제 표본 평균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수많은 택시 중에서 하나를 추출한대. 그럼 걔를 쟀대.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확률 변수 아니야? 하나짜리? 그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 대를 선택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차 한 대 개별적으로 보겠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차 한 대 확률 변수 X. X바가 아니야. 그거의 평균, 몇 개를 추출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대의 수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M 플러스 C보다 이하일 요 확률을 구해달라 이 소리지. 그치?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X에 대한 원래 그냥 택시 여기 지금 주행거리에 모평균이 M이라며. 그럼 얘를 표준화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P에 Z로 바꾸면 모평균 빼면 얼마야? C죠 C. C보다 작고 C분의 뭐? 이때 표준 편차는 시그마겠지. 요거보단 작거나 같다 이거지. 요거의 확률 구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우린 C가 얼마라는 거 아냐면 0.49 곱하기 시그마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럼 얘랑 약분되는 거지. 결국 뭘 구해달라는 거야? Z가 0.49보다 작을 때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요렇게 그려진 게 여기 0인데 0.49는 여기 있는 거지. 그럼 0.49보다 작을 때 확률이 얼마야? 요만큼이 얼마야? 0.1879인데 이쪽까지 포함해야 되잖아. 답은 얼마야? 0.6879가 답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다음 보면 어느 지역 초등학생들의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이 M시간, 표준 편차가 1.6시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럼 쟤는 평균이 M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6시간이다. 요렇게 요거에 제곱 요렇게 따른다. 요렇게. 그때 이 지역 초등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명의 하루 수면 시간의 평균을 X1 바라고 하면 X1 바는 이렇게 나온대. 그 다음에 또 64명을 추출하면, 그러니까 16명을 추출하면 요만큼, 64명을 추출하면 평균이 요만큼 나온대. 그때 각각 X1, X2를 이용해서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각각 I1, I2라고 하자. 그때 9라는 값이 I1에는 포함되지 않고 I2에는 구간에 포함됐으면 좋겠대. 가볼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16명을 추출할 수도 있는 거고 64명을 추출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16명을 추출해서 만든 그 x1 바가 평균을 구한 게 얘가 9.81래. 그럼 얘는 실내 구간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9.82 마이너스 a인데 우리가 a는 어떻게 우리 이거잖아. x바 마이너스 a x바 플러스 a가 우리 실내 구간이지, 맞지? 그럼 그걸 이용해서 x1바 마이너스 a가 뭐야? 실내 상수 알파일 때 얼마야? 몰라. 첫 번째 k1이라고 할게. k1 곱하기 루트 n 몇 명? 16명 4분의 시그마 얼마? 시그마도 1.6이래. 이렇게 좋아. 이렇게 된다. 요거보단 크고요. 공간이 좀 부족하겠네. 얘는 9.82 플러스 k1 곱하기 4분의 1.6 요거보단 작을 거다.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만약에 64명을 추출했어. 그때 나오는 표본 평균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걔를 이번에는 8.67이래. 8.67 맞겠지? 8.67로 계산했대. 그럼 여기서 나온 평균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겠지. 여기서 적을게. 8.67 마이너스 똑같이 이 형태겠지. 그럼 얘도 그 알파에 대한 똑같은 신뢰도잖아. 그럼 그 신뢰도에 대한 신뢰 상수는 어떻게 써? 어차피 똑같겠네. 구분할 필요 없네. K 곱하기 루트 n 얼마? 얘 64개 추출했으니까 8분의 시그마. 이렇게. 요거보다는 크고요. 뭐보단 작아야 돼? 얘는 8.67 플러스 K 곱하기 8분의 1.6 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지, 맞지? 그럼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 그때 나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 요 실내 구간은 I1, 요 실내 구간은 I2라고 한대. 그때 그 I1에는 9라는 게 포함되지 않고 I2에는 9가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지? 요런 느낌이네. 그럼 지금 보면 잘 봐. 얘는 지금 첫 번째 구한 표본 평균이 요만큼이고 얘는 두 번째 구한 표본 평균이 요만큼이라는 건, 자, 우리가 이 실내 구간을 설정할 때 이거였지. 내가 구한 하나 구한 그 표본 평균으로부터 뿔마 알파 사이에 이 평균이 들어갈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표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잘 봐. 얘가 x 바라고 하면 x2 바가 여기 있는 거야. x1 바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서 어떤 구간이 뻗어 나가는 거고 여기서도 어떤 구간이 뻗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I1이고 얘가 I2인 거야. 그지? 근데 그 I1에는 9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I2에는 9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네. 그지?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8.67이니까 9는 그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고 얘는 얼마야? 9.82니까 그거보다 왼쪽에 9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구간 안에 9가 안 들어간다고 이거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서 꼭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9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I1의 구간이 왼쪽, 얘보다는 9가 왼쪽에 있어야 돼. 다시 뭐라고 써볼게. 9.82 마이너스 K 곱하기 요거 약분하면 얼마냐? 0.4. 0.4보다는 9가 왼쪽에 있어야 돼. 9가 왼쪽에 있어야 돼. 맞니? 두 번째, 자, 이번엔 얘도 9가 얘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이 구간이 되게 짧으면 어떡해? 9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두 번째 I2에 대한 구간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 9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지? 얘도 9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얘도 이거네. 9보다 뭐가? 얘 구간은 뭐야? 8.67 오른쪽을 봐야 돼. 얘는 플러스 K 곱하기 얘 약분하면 얼마? 0.2. 요걸 만족해야겠네. 근데 잘 봐. 얘는 요렇게 늘 때. 왜? 우리가 실내 구간 할 때 등호를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얘는 등호가 붙어. 근데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좀 구해보자. K를 한번 구해볼게. 잘 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K가 뭔지 모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얘가 넘어가면 요거 좀 공간이 좀 부족하네. 0.4 곱하기 K는 얘가 일로 넘어가면 얼마야? 0.82. 혹시 4로 나눠질까? K는 10 곱한 다음에 4로 나누면 얼마야? 2.05 이렇게 되네. 두 번째 얘도 풀면 이번에 얘만 그냥 넘기면 얘는 K 곱하기 0.2 곱하기 K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넘어가면 얼마야? 0.33인가? 맞냐 이렇게? 0.2로 나눠보자. K는 뭐보다 큰 거야? 0.2로 나누면 0.165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 K는 0.165보다는 커야 되고요 2.0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구간이 나왔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 K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K는 실내 상수, 실내 계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신뢰도 알파에 대한. 근데 나는 지금 그 알파가 뭐부터 뭐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거잖아. 그럼 이거네 결국. 신뢰 상수가 0.165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야? 없는데? 0.165가 나오는 순간이 없는데? 신뢰 상수가 0.165. 이거 분수 잘못했나 봐. 0.165가 아닌가 봐. 그치. 이거 잘못했지. 요거 없애면 요거라서 얘는 1.165야. 1.65야. 1.65. 오케이. 1.65. 신뢰 상수가 1.65가 나오는 순간이 언제야? 얘지. 얘. 그치? 1.65가 나오는 순간. 그 다음에 신뢰 상수가 2.05가 나오는 순간 언제야? 얘네 얘.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치? 이거야. 잘 봐. 그 신뢰도 지금 이거야. 얘가 지금 신뢰 상수 K일 때 신뢰도가 뭐냐면 알파야. 그 알파는 신뢰 상수가 요거일 때 신뢰도 얼마? 0.45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치? 우리가 신뢰도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하지 않나? 0.45면 여기가 0.45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가 총 다 합치면 얼마야? 0.9라고 하지. 그러면서 퍼센트로 90%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0%보단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05는 뭐야? 0.48이지. 그럼 2배 하면 얼마? 0.96인데 얘는 96%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알파2고 얘가 알파1이라서 둘이 빼면 얼마? 6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6. 좀 어렵죠?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표시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90이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에 대한 신뢰 구간 요거가 나왔대. 그때 요걸 구해달래. 그럼 가보자. 자,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구한 표본 평균을 이제 X바라고 하면 우린 이거잖아. X바 마이너스 A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해서 신뢰도 나올 때 신뢰 구간 이런 거 나올 때 X바 플러스 A 이렇게. 그래서 요거 했을 때 얘가 A가 나왔고 얘가 B가 나왔다 이거잖아. 그럼 A라는 건 X바가 얼마인데? 90이래. 마이너스 우리가 A 얼마야? 신뢰 상수 얼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몇 개 추출해? 9개. 3분의 시그마. 요거네. 요거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B는 어떻게 돼? B? 여기다 이렇게 쓸까? B는 이제 90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3분의 1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신뢰도 알파에 대한 신뢰 개수, 신뢰 상수는 K인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정기분포 요놈을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하여 얘를 구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럼 자, 얘 표준화해보자. 얘는 표준화하면 P에 56에서 65 빼면 얼마야? 56에서 65 빼면 마이너스 9냐? 마이너스 9. 그치?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9를 뭐로 나눠? 4로 나눠. 뭐야?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는 74를 얘 빼면 얼마야? 74 빼기 65 하면. 걔도 9네? 아, 그럼 얘는 4분의 9까지. 좋아. 요거. 요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 나왔냐면 100분의 알파 나왔대, 알파. 그치? 근데 알파는 확률이라서, 확률인데 퍼센테이지라서 아마 그러니까 소수점이 아닌 어떤 뭐 90%, 95%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나눠준 것 같아. 100으로. 0. 몇 퍼센트 이렇게 쓰라고. 0. 얼마 이렇게 쓰라고. 그렇지? 근데 요 구간이 얘가 바로 딱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번 가볼까? 얘가 만약에 95%면 니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얘가 0.95라고 할 거잖아. 그럴 확률인데 지금 얘가 표준화 돼 있는데 딱 이거 아니야?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고 얘가 4분의 9다 이런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서 얘가 0.9라는 거 여기 절반이 0.475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소리잖아. 맞지? 아, 그럼 지금 이거야. 결국 신뢰도 알파일 때 신뢰 상수 K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그게 4분의 9라고 알려준 거야. 돌려서 얘가.
그지? 존나 헷갈리게 해줬죠. 맞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약분하면 여기 4거든? 얘는 90 빼기 K가 얼마라고? 4분의 9 곱하기 4 얼마야? 9 빼면 되니까 8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90 플러스 4분의 9 곱하기 4니까 얘도 9 더하면 얼마? 얘는 99인 거래. 그래서 A가 이거고 B가 이거래. A 2배 162에서 99 빼네 얼마야? 63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율학습 이용 시간을 평균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X는 그렇게 따른대. 근데 25명을 추출하여 1개월 자율학습 시간을 조사한 표본 평균이 X바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로 하면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대. 그치? 근데 우리 신뢰 구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X1 바 마이너스 A 부터 X1 바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80 마이너스 A부터 80 플러스 A 형태가 나왔다는 건 X1 바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80이라고 알려준 거야. 평균으로부터 뿔바 얼만큼 떨어졌는지가 우리 신뢰 구간이거든. 그치? 그럼 그 A는 어차피 그냥 우리 라지 A랑 똑같은데 그 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신뢰 상수 얼마야? 몰라. 95%에 대한 신뢰 상수 얼마로 계산하래? 1.96 곱하기 몇 개 추출했어? 25명. 그럼 5분의 루트 25니까 5분의 표준 편차 얼마? 5래 5. 얘는 그냥 뭐야? 1.96이라고 알려준 거다 A가. 자, 그때 두 번째 N명을 이미 추출하여 또 확인했더니 걔가 이거래. 그때 그 평균 M에 대한 평균은 80이겠죠? 그때 신뢰도 95% 똑같네. 그걸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게 A도 알고 X1도 아는 거잖아. 그럼 나는 X2가 궁금한데 X2는 딱 보면 얘가 X2겠지. 그지? 평균에서 얼마 뺀 거, 평균에서 얼마 더한 거, 맞지? 요게 이제 X2인 거니까 X2는 뭐라고 써야 되냐? 16분의 15에 X1 바랑 똑같아. 근데 X1이 얼마? 80이니까 얘는 16분의 15 곱하기 80 약분하면 5 곱하니까 얼마? 75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N 몇 명인지가 궁금하대. 요게 신뢰상수일 거 아니야? 요게 신뢰상수 아니지. 여기 우리 요 A의 역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저 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저 마이너스 2분의 5A라는 건 7분의 5A 7분의 5A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A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신뢰상수 얼마? 1.96 곱하기 몇 개 추출했어? 몰라.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네? 5. 요걸 계산한 게 얘다 이거잖아. 근데 우린 A가 얼마라는 거 알아? 1.96이라는 거 아니까 얘는 뭐라고 써래? 얘는 7분의 5 곱하기 1.9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랑 지워지네. 그치? 5도 지워지네. 그럼 루트 n이 7이랑 같은 거니까 n은 얼마겠어? 49명이겠네.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야? 그 n과 그 x2를 뭐 해달래? 둘이 더 해달래. 얼마야? 4하고 1 올라가면 5하고 21, 124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3%로 모평균을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이었다. 다시 이거를 알파로 모평균을 추정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절반이 된대. 그때 이거 오케이. 그럼 자 95%로 추정했을 99.3%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우린 보통 2A라고 쓰죠. 2A. 걔는 뭐라고 써? 2 곱하기 신뢰 상수 99.3%라는 건 확률이 0.993이라는 거고 그거의 절반하면 얼마야? 0.496 5 4965 여기 있네. 여기 신뢰 상수가 이걸로 측정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7 곱하기 루트 n 몇 개 추출해서 n개. 원래 시그마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L. 그럼 2분의 L은 어떻게 측정해야 돼? 2분의 L은 알파로 한대. 그럼 알파 했을 때 신뢰 상수를 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놔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얘도 몇 개 추출해? 똑같겠지? 루트 n 분의 시그마 똑같지 이렇게. 그지? 그때 얘가 요거의 절반이라 했으니까 요거 절반하면 얼마야? 2 곱하기
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분의 1인 거지. 야, 그럼 되게 좋잖아. 얘네들이 같대. 나누기도 좋네. 어떻게 2 지우고 이거 똑같으니까 지워버리고 얘만 나눠버리면 K는 얼마인 거야? 실내상수가 1.35. 그럼 실내상수가 1.35가 나온다는 건 확률이 요거라는 건데 양쪽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2배 하니까 얼마야? 0.822 아니네 3 이렇게 돼. 그럼 퍼센테이지라면 82.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알파가 요거네. 끝. 다음 보면 어느 식품회사에서 하루에 2만 개의 훈제 계란을 생산하고 이거는 그 아상고 시험에도 나왔다. 난 이걸 그냥 정규분포인 줄 알았는데 통계적 추정에 나오는 그거야. 표본 평균 구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볼게. 잘 봐. 어느 식품 회사는 하루에 2만 개의 훈제 계란을 생산하고 하루에 생산되는 훈제 계란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0이래. 그러면 하루에 2만 개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생산 훈제 계란 한 개의 무게의 평균. 그러니까 x는 뭘 따르냐면 평균이 32고요.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2니까 이렇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돼. 근데 여기서 뭐 할 거야? 그 훈제 계란 중에서 임의로 4개를 한 세트로 구성한대. 4개를 한 세트로 구성해서 판매할 때 한 세트의 무게가 120g 미만. 자, 한 세트는 한 개의 무게가 아니라 4개의 무게인 거야. 그 4개의 무게가 120 미만이야. 근데 4개라는 건 이거지. 내가 요 모평균에서 모집단에서 하나, 둘, 세 개, 4개를 추출해가지고 그 4개의 합이 요거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된대. 그래서 지금 어떤 느낌이야? 이거야. 내가 하나 해, 2개 해, 3개 추출해, 4개 추출해서 그거의 합이 얼마? 미만이니까 120g 미만이면 요게 불량품이래. 그럼 요럴 확률을 구해달래 일단. 왜? 문제를 좀 읽어보면 아는데 그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 훈제 계란을 모두 세트 상품으로 만들 때 불량품이 판정될 세트 상품의 평균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결국 이거야. 얘가 불량품이 될 확률이거든. 이 확률만 구하면 내가 요 2만 개의 훈제 계란에서 4개씩 세트화해봐. 그럼 몇 개의 상품이 나오는지 알지? 그 상품당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알고 있는 거니까 이양분포로 갈 수 있는 거지. 그치? 한번 쭉 가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좀 편해지는 거지. 얘를 전체 4로 나눠. 얘도 그럼 4로 나눠야지. 그럼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얘는 4개를 추출해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그거에 4로 나눴네? 4개의 평균인 거잖아. 표본 평균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P, X바가 30보다 작을 요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럼 X바는 뭐를 따라?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 32일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4개를 추출한다 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요 확률을 표준화하면 Z로 바뀌면서 자, 여기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럼 1로 나눠봤자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지. 요거의 확률인 거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림으로 대충 보면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보다 요 확률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쪽이 얼마야? 0.48. 그지? 그럼 불량일 확률. 불량 나올 확률이 얼마인 거야? 0.02가 된다. 다시 말하면 100분의 2, 50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제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하루에 2만 개의 훈제 계란을 생산할 거야. 2만 개. 그럼 그 2만 개를 4개씩 상품화 해봐. 몇 개야? 5,000개. 그 5,000개의 상품 중에 불량품이 나온 확률이 얼마? 50분의 1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하나당 불량품. 그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 있고, 3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 그 불량품으로 판정될 세트 상품의 평균의 개수. 평균 구해달라는 거지. 여기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5,000 곱하기 50분의 1이니까 얼마? 100이다 라고 보여주면 된다. 끝. 다음 보면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면 시간의 평균이 6시간 45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1시간이래. 그 다음 3학년은 평균이 6시간 15분이고 표준 편차가 30분이래. 그때 이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1학년은 100명 추출하고
그때 7시간 이상의 확률. 3학년은 N명 추출해서 6시간 30분 이상의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그 둘을 비교해달래. 그지? 가볼게. 그럼 잘 봐. 그럼 일단 저 6시간 45분을 좀 시간으로 바꾸는 게 좋거든. 시간으로. 자, 1학년 애들 좀 가보면 1학년 애들은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야? 6시간 45분이지. 그럼 45분은 몇 시간이야? 45분은. 전체 60분의 45잖아. 60분의 45. 60분의 45를 해봐. 몇 시간이야? 60분의 45면? 4분의 3? 4분의 3이 얼마야? 0.75. 그래서 얘는 6.75시간이 평균인 거야. 6.75시간.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1학년. 자, 3학년은 평균이 어떻게 돼? 얘도 정기분포를 따라 평균이 어떻게 돼? 6시간 15분. 60분의 15는 얼마야? 4분의 1. 0.25. 얘는 6.25가 평균인 거고 얘는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30분이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때 이렇게 될 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100명의 하루 수면 시간이 평균 7시간 이상일 확률. 자, 가보자. 그럼 얘가 뭐 할 거냐면 100명을 추출할 거야. 그럼 이게 X면 이 X반은 또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어차피 6.75를 따르겠지. 똑같이. 100명을 이미 추출했으면 루트 n분의 10분의 요거 하니까 10분의 1의 제곱. 요걸 따르는 거야. 맞지? 그때 얘가 그 X바가 7시간 이상일 확률을 우린 P인데 이걸 P1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요 확률. 요거는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얘는 P에 Z가 얘에서 빼면 얼마야? 0.25. 0.25는 얼마야? 4분의 1이거든? 0.25는 4분의 1 맞지? 4분의 1 분의 10분의 1 하면 얼마야? 헷갈리네. 4분의 1 분의 10분의 1 하면 얼마야? 2분의 5지, 번분수 풀면. 그래서 2분의 5. 얘가 2분의 5니까 2.5. 아이고, 2.5보다 큰 확률.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두 번째,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번에 N명을 추출할 거네, N명을. 그럼 얘는 또 X바, 얘의 X바를 구하면 평균은 얘는 6.25야, 6.25. 그지? 그러면서 여기서 N명을 추출할 거니까 루트 N분의 그럼 루트 N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뭘 구해달라는 거냐면 이 P2는 뭐야, P2는 얘가 6시간 30분 이상일 확률. 뭐가? 요 X바가 6시간 이상? 6시간 30분 이상. 6.5 이상.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6.5 이상. 그치?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얘도 0.25네. 0.25는 얼마? 4분의 1. 그래서 얘는 표준화하면 Z가 집중해봐. 얘는 4분의 1분의 2 루트 N분의 1인 거지. 번분수 풀면 2분의 루트 N.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N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비교했을 때 누구 확률이 더 커야 된대? 얘 확률이 더 커야 된대. 얘 확률. 얘가 더 컸으면 좋겠대. 이렇게. 그게 성립하도록 하는 N차수값. 잘 봐. 근데 생각해보자. 자, 얘네들을 둘 다 표준화했잖아. 근데 그 숫자가 2.5라는 것 자체가 양수라는 거죠. 표준화했을 때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2.5. 그치? 얘가 요 확률이 얼마야? 얘가 지금 P1이야. P1.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어쨌든 2분의 루트 n인데 그거보다 클 확률인데 걔가 지금 P2가 P1보다 작으려면 걔 이 표준화된 2분의 루트 n이라는 건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써야 돼. 그래야 이쪽 부분이 P2가 될 수 있다. 그 지금 결국 이거지. 2.5라는 건 이걸 2분의 5라고 쓰는 게 더 좋겠다. 2분의 5가 될 거고 걔가 2분의 루트 n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샥샥 지우면 되겠네. 양면 제곱하면 뭐야? 25 n 이렇게 된다. 그래서 n은 최소값 얼마? 25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죠? 다음. 확률변수 x가 정기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그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걸 표준화할 때 항상 이 얘기했죠.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지? 얘는 지금 1시그마 떨어진 거고 마이너스 1시그마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얘 표준화하면 마이너스 0, 1이라는 거야. 그때 확률이 이거예요. 그치? 얘는 표준화하면 뭐야? 마이너스 2, 0, 1이라는 거, 2라는 거지. 얘는 표준화하면 뭐야? 마 3, 0, 3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표준화하면, 맞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모든 실수 x 이거 뭐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평균이 10이다. 그치? 대칭이니까 10을 기준으로. 요 가운데가 10이라고 알려준 거지. m값은 10이다. 그래서 m은 10이야. 그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요거일 확률을 만족하는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가보자. 잘 봐. 잘 봐. 자, x바는 뭘 따르냐면 평균은 10인 걸 똑같을 거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100개를 추출할 거니까 루트 n분의 하면 10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나는 P가 9부터 뭐까지? 12까지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지? 그럼 난 얘를 표준화하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분의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10분의 시그마. 요거보다 크고 뭐가? Z가 뭐보다 작아야 돼? 12에서 10 빼면 2분의 1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 한 번만 할게. 요거 번분수 풀면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10. 요거는 시그마분의 20인데 이렇게 생각해. 요거의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그 확률이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됐대. 약간 잘 봐봐. 얘랑 얘랑 지금 보면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물론 부호는 다르긴 한데 부호 떼고 얘가 분명히 0을 기준으로부터 몇 칸 떨어졌는데 그지? 얘가 이런 느낌인 거잖아. 0을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이야. 에이씨. 요거야. 그러면 얘는 요거의 2배만큼 떨어진 거 아니야? 요렇게. 그지?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보면 잘 봐. 이거지? 딱 보면 얘는 이 전체 확률이 0.6826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얼마야? 0.3413. 얘도 요거의 절반 얼마야? 0.477인가? 얘는 요거의 절반 얼마야? 0.49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요 절반들에서 0.8185가 나오려면 누구랑 더해야 되냐면 얘랑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지? 그럼 둘이 더하면 0.8185가 나오면서 얘 간격이 한 칸이고 얘 간격이 두 칸이라는 느낌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딱 1이면 얘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얘를 대변하는 거고 그지?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얘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냐? 그지? 끝났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여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내면 시그마가 얼마여야 돼? 10이면 돼. 지금 2 맞잖아. 그럼 시그마 10이네. 끝. 정규분포 요놈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할 때 그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표본 평균 x반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첫 번째. 둘 다 x야. 이거 x인지 x반인지 잘 봐야 돼. 둘 다 x인데 3부터 5까지 두 칸. 17부터 19까지 두 칸. 그 확률이 어떻대? 똑같아. 느낌 와야지. 평균이 있는데 3부터 5까지 17부터 19까지 이 모양은 똑같은 모양. 대칭. 얘도 대칭. 이런 느낌인 거지. 좀 이상한데? 에이씨 어쨌든 느낌 알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부분이랑 같다. 그 말은 5와 17 중간에 평균이 있는 거죠. 얼마야? 11인가 11? 맞냐? 11? 11. 그래서 m은 11. 그럼 두 번째, x가 8보다 작은 부분과 x바가 12보다 큰 부분 비교하려면 둘 다 표준화해주면 좋겠죠? 그럼 나 조건을 이렇게 써도 되나? p 쟤는 z가 평균이 11인 거 알았잖아. 마이너스 3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 요거랑 p 얘도 z가 평균은 똑같이. 자 이것도 써놓고 가야겠다. x반은 뭘 따라? 평균 m 따라 맞지? 근데 m은 얼마? 11인 거 찾았어. 그다음 표준 편차는 6이래. 6이라고 나와있구나. 표준 편차 얼마? 6분의 4. 얘 얼마? 마이너스 6분의 3이야. 그지? 얘도 그럼 표준 편차 6인데
표준화하면 몇 개 추출해? n개 추출해. 그래서 뭐야? 루트 n분의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얘 다시 표준화할게. 얘는 z가 어떻게 되는 거야?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2에서 11 빼면 1이죠. 1분의 루트 n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z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과 얘는 z가 6분의 루트 n보다 클 확률이 같다라는 거지. 그럼 표준화 했으니까 둘 다 내가 해봐. 가운데가 0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과 같으려면 이쪽 반대쪽이 요만큼이 돼야 되겠지. 얘가 6분의 루트 n인데 얘가 얼마겠어? 2분의 1인 거지. 루트 n은 얼마겠어? 3인 거고요. n은 얼마겠어? 9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n은 9다. 그때 x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확률과 x바가 요거부터 요거까지의 확률이 같대.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식의 값이 뭐냐? 가볼게. 그럼 둘 다 표준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얘는 이제 뭐라고 써래? 얘는 11, n이 얼마라고 알았어? 루트 n이 3이잖아?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자, 얘도 이거 11인 건 알아, 이제. 둘 다 표준화하면 끝날 것 같아. 자, 표준화해봅시다. 자, 제 p x를 z로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1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를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부터. 표준화만 잘하면 되네. 5에서 11 빼면 그럼 마이너스 6이죠? 6 나누면 마이너스 1. 요거랑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가보자. x 봐야 얘는 x 봐. 얘로 봐야 돼, 얘로. 그치? 얘로 하면 어떻게 돼? 11 빼면 마이너스 12분의 12 플러스 c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1 빼면 얼마야? 11 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c 요거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보면 잘 봐. 얘는 2분의 c 마이너스 6인 거고 2분의 c 마이너스 5인 거니까 어쨌든 얘도 한 칸 얘도 한 칸 차이 나는 거 맞지? 그럼 분명히 표준화했을 때 간격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을 수 있지. 그럼 그때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일단 얘랑 그냥 그대로 같아도 돼. 그래서 2분의 c 마이너스 6이 얼마여도 돼? 마이너스 2여도 돼. 근데 뭐여도 돼? 얘가 표준화한 게 얘가 0인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요건데 얘가 그대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 근데 뭐 해도 돼? 이쪽이어도 되잖아. 그럼 뭐 해도 돼, 얘가? 1이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도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하지, 맞지? 요게 요 구간이어도 되고 요 구간이어도 되니까. 그치? 그럼 끝났지. 6 더하면 2분의 c는 4 또는 5인가? 2 곱하면 c는 얼마야? 8 또는 10인가? 더해서 얼마? 18인가 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잘못했잖아. 여기다 6을 더하면 얼마인데? 7이죠, 7. 6 더하면 4 맞죠? 2배 하면 14네. 더하니까 얼마? 20이다. 이렇게 된다. 끝. 이렇게. 다음 보면 확률면수 z가 표준 정기분포 0,1을 따를 때 임의의 양수 k에 대하여 다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래. 표준화된 거니까 잘 봐. 얘를 한번 보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Z축이면 정기분포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가운데가 0이야.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0부터 K까지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면 알파래. 0부터 K까지. 요 K까지에 대한 요 확률이 얼마냐면 여기가 알파래. 알파. 두 번째, 마이너스 K부터 2K까지니까 마이너스 K는 여기 있겠지. 얘랑 대칭이 되게. 2K는 요만큼 있겠지. 그때 확률이 얼마냐면 베타래. 그러니까 요만큼의 확률이 베타래. 요만큼의 확률이 베타래. 근데 잘 봐. 0부터 K까지가 알파면 여기도 얼마야? 그치? 얘도 알파지. 야, 그럼 요만큼은 얼마가 되냐? 여기 빈 부분은 베타에서 알파 2번 빼니까 베타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이런 확률이 될 거다. 그때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어떤 그 x바의 값을
어떤 하나를 확정했을 때 그걸 x바라고 한대. 그때 모평균 m은 신뢰도 요만큼으로 추정해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왔대. 그지? 그때 상수 PQ에 대해서 이거 보여줘. 잘 봐. 여기서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 x바도 뭔지 모르고요. k 신뢰도도 뭔지 모르고요. 표준 편차만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얘를 좀 다르게 생각할 건데 원래 이제 이 신뢰도 예를 들어 이거라고 신뢰도를 했을 때 그 요거의 확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확률이 요거 나온다 이런 소리잖아. 근데 요 식을 좀 변형하면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요렇게 한번 쓰고 요렇게 한번 써볼게. 요렇게. 자, 1번이 뭐냐면 이거 앞에 거는 이거야. x바 마이너스 k가 m보단 작아야 된대. 그럼 얘는 x바를 기준으로 다시 세워보면 m 플러스 k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는 뭐야? m이 x바 플러스 k보단 작다 이거지. 그럼 또 얘도 x바를 기준으로 세워보면 m 마이너스 k보단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일 확률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게 이거예요 이제. 그지? 그럼 자 얘를 x바로 바꿨으니까 얘를 표준화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 평균 빼. 자 어차피 원래 무평균이 얼마야? m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도 m이겠지. 그래서 뭐 할 거야? m 빼? 뭐야? 마이너스 k. 그래. 근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야? 원래 표준 편차 5를 뭘로 나눠줘야 돼? 내가 표본의 크기 100개 추출했으니까 뭐야? 루트 n분의 10분의 이거다. 그래서 얘는 얼마? 2분의 1로 생각해줘야지. 시그마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얼마? 여기 2분의 1. 하고 얘는 표준화된 거야. 요게 얼마? 얘도 K하고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지. P에 마이너스 2K부터 2K까지. 요거일 확률이 얼마가 된다? 요거라고 하면 안 돼. 얘는 퍼센테이잖아. 예를 들어 95%로 추정했을 때 확률이 얼마야? 0.95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100분의 P 알파 플러스 Q 베타라고 써줘야 돼. 요거다. 근데 지금 나는 표준화했을 때 0부터 2K까지 확률이 얼마라는 거 알아? 0부터 2K까지 확률.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치? 요만큼. 그치? 요거랑 더하면 되겠지.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그거의 2배 한 게 바로 요거겠지. 확률. 이렇게. 그치? 그럼 100 곱하면 P 알파 플러스 Q 베타는 100 곱해서 200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00 알파 플러스 200 베타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00인 거고요. Q는 플러스 200이 된다. 그래서 그 둘을 뭐 해달래? 더해달래. 답 얼마야?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끝. 여기까지.